제23장 우리방 선출대회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무리방 선출대회 2화. 석양은 기울어 들판은 초록과 주황색 물결로 물들어 있었고 숲속의 새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가 쉬려고 하는지 바쁜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으며 이 그림 같은 풍경에 시골길을 걷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이 흑의 무복을 입은 자는 종전객전에서 중주삼엽이란 자에게 호되게 당한 인물이 아닌가.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틀 후에 정주에 당도하겠구나. 뭐 경공으로 달리면 한 시즌이 조금 못되어 도착하겠지만 그냥 자연을 벗삼아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흑의 무복의 사람은 정말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형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매우 총명한 자로 보였고 그의 입에서는 장안의 유명한 악사의 음률이 휘파람으로 흘러나왔다. 그의 휘파람 소리는 한동안 계속 흘러나왔으며 정말 지금 노을의 정취와 풀벌레 소리와 잘 어우러졌다. 응? 이건 무슨 소리야? 나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무리가 이곳 시골길에도 있단 말인가? 에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츠츠츠릿. 검은색 무복을 입은 자는 너무 피오하게 사라졌으니 숲속 공터 마차가 있었고 장정 2명은 바닥에 엎어져 죽어 있었다. 그들은 등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들의 등에는 작은 소도가 박혀 있었고 이 소도는 정확하게 심장을 관통한 모습이었으니 아무래도 이들은 암습에 의하여 절명한 것 같았다. 흑의 무복이는 숲속 덤불 사이에서 나타났고 그는 잠시 장내를 살피고 있었는데, 동생들아, 살살해라. 이 형님은 이쁜 소조와 재미를 좀 보려고 하니까 말이다. 네, 형님. 이들을 조용히 교육하고 있겠습니다. 중주삼엽이었다. 그들의 말은 나무둥치에 3마리가 매여 있었고 마차는 공터로 끌어왔는지 홀로 서 있었으며 마차에서 내린 노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영감, 좋은 말로 할 때 있는 것을 모두 내놓으시오.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두 빌려줘야 하겠소. 물론 저리로 빌려주는 것이지만 30년 후에 우리와 만나면 그때 다시 돌려드리겠소. 둘째 형님, 아닙니다. 어떻게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일면식도 없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돈을 빌려 무엇합니까? 그냥 이들의 돈과 물건들을 보관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30년 후에 만나면 다시 돌려주고 일정의 보관료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와, 동상. 어떻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똑똑한 두 형님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똑똑해진 것이군. 그래, 동생 말대로 하자고. 영감, 내 동생이 말을 들었지. 그대의 돈과 물건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튼튼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가진 것은 모두 내놓으시오. 저희는 가진 것은 별로 없는 힘없는 노부부예요. 에이그, 할멈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할아범과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쓰나. 에이, 짝. 아이고, 중주삼엽 둘째란 녀석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두 노부부 중에 할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을 때렸다. 아주 개님이군. 흑의 무복이는 이를 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난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 내가 집을 나온 것이 뭔 줄 알아.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게으르다고 자고 있는데 깨우고 이불을 덮고 나를 죽으라고 밟았지. 내가 12살 나이에 말이야.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상 이랬거든. 나도 이래 후에 술을 먹고 자고 있는 아버지. 뭐 아버지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그 자식을 이불로 덮고 반 죽으라고 발로 밟았지.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집에 있는 농번기 추수 때 거두어들인 돈을 몽땅 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어.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지. 그러니까 할멈은 껴들지 말라고. 할멈, 괜찮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군. 할멈. 노인은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에 가까운 다급한 말을 하였으니 저격비와 중주삼엽의 대형이란 자는 이제 소녀에서 소조로 자라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가 소리 없이 날아온 나뭇잎이 그의 손등에 꽂혀 그는 손을 부여잡고 부르르 떨며 말했다. 그런데 중주삼엽의 동생들은 자신의 대형이란 자의 부상을 알지 못하는지 여전히 노부부를 괴롭히고 있었으니 그들은 장차 다가올 재난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지 이것이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요?
이것은 동네 아이들도 가지고 다니는 수준의 돈주머니 아니여. 공자학원의 대학사 자제라면 좀 더 귀한 것이 있지 않겠소? 뒤져서 나오면 물건이나 값나가는 폐물이나 한계한데요. 저희 노부부는 급하게 아가씨의 외가에서 나오는 길이라 그리 많은 재물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란 말인가? 종전의 시골 객점에서 이건에게 발길질을 하였던 철혈강 용춘이라는 자는 발을 들어서 노인을 짓밟으려 하였으나 대영이란 자의 신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때 동생들아, 이 형님이 저기 암습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 여기 와서 나에게 신비묘약인 금상금창약을 발라다오. 자칭 중주삼엽이란 자 중에 둘째와 셋째는 대영이란 자를 보았다. 대영이란 자는 땅바닥에 앉아서 손을 부여잡고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의 손등은 나뭇잎에 박혀 있었다. 아니, 형님, 타타타타타탁. 이들은 불과 15여장 떨어진 숲속 공터 외진 곳으로 달려갔다. 어린 것이 맹랑하구나. 감히 우리 형님에게 내가 이런 살수를 펼친 것이냐? 애들아, 여자아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니, 형님, 그럼 누가? 내가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저기 암습이라고. 형님, 감히 중원의 신주 10강을 건드리는 간 큰 녀석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곳 시골의 숲속 외진 곳에는 저희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기 암습이다. 내 손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으냐? 그래도 중주삼엽의 동생들은 숲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 썰렁한 숲에는 자신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뿐. 아이고, 나 죽네. 아무래도 독이 발린 나뭇잎을 저격비화로 날린 것 같구나. 이런, 막내야. 형님이 위급하구나. 어서 인세의 영약인 금상금창약을 꺼내라. 둘째야, 이 형님이 죽겠다. 어서 나뭇잎부터 빼주어라. 넷, 형님. 아이고, 아무래도 극약이 발린 암기인가 보다. 대영이란 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엄살을 피웠다. 이에 저격비화를 날린 흙의 무복을 입은 자가 숲 덤불에서 이들을 몰래보다가 이들의 그간 행동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우리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이냐? 감히 강호에서 위명이 자자한 중주삼엽을 무시하는 것이냐? 당장 나와서 형님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감히 우리를 우롱하다니. 후후후후후후.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나간다만. 삐리 빌리리. 흑색 모복을 입은 자로 숲속 덤불을 헤치고 나온 인물이 있었으니 이 자는 키가 크고 몸매는 매우 호리호리하였고 균형 잡힌 몸매가 정말 빼어났다. 그는 입에 풀피리를 입에 물고는 여유있게 불면서 나왔고 그의 얼굴은 너무 평범할 뿐 아니라 그의 코에서 철점만 한 동그란 점이 있었다. 허허허허. 저 녀석은 너는 종점에 나의 철혈각에 밟혀 죽었던 놈이 아니냐? 텟. 흑의 무복을 입은 너무도 평범한 얼굴을 한 이는 입에서 풀피리를 뱉어내며 말한다.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소행이 하도 거칠어서 괜한 시비를 만들기 싫어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인데. 뭐 이런 멍청한 녀석의 개 같은 소리인가? 그냥 너는 다시 되져라. 철혈강 용촌이란 자 옆에서 서 있었던 중주삼엽의 막내가 흑의 무복을 입고 있는 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동네 무관의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황소천군과 태산합정의 수를 가지고 흑의 무복을 입고 있는 자에게 달려와 칼질을 하였는데, 다만 흑색 무복의 인물은 엉성한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중주삼엽은 이름만 알곡과 같은 것이지 그들의 무공은 정말 썩은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시골 동네 이름 없는 무관에서도 지금 중주삼엽 중에 셋째가 사용하는 이 삼재건법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다. 천지교란. 팔방풍우. 헐, 팔방풍우라니. 흑의 무복을 입은 자의 표정은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측 발을 뒤로하고 간단한 퇴보를 밟았으며 자칭 중주삼엽이란 자의 막내의 검을 피하고 그의 팔을 잡고 달려오던 방향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너무도 어이없게도 하늘을 날았다. 그러나 그는 정말 초보 무사의 수준이었어. 날아가는 자신의 신형을 신법으로 멈추지 못하였고 사정없이 공중을 날아서 숲으로 사라져갔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